안녕하세요. 소라쌤입니다. 2025년 7월 12일 ITQ 엑셀 A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저장을 먼저 하시고요. 파일, 저장, EPC, 위치는 문서, ITQ, 픽처는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다 저장을 하십니다. 수험번호 8자리 숫자 쓰시고 빼기 본인 이름을 쓰시면 돼요. 저장 해주시면 제목 표시줄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문제까지 끝난 거예요. 처음에는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시험이 시작이 된 거고, 문제를 보시면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A열은 열너비 1로. 그러면 A열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 열너비 이걸 1로 해주시면 돼요. 확인. 좁아졌죠? 그 A 옆에 보시면 여기 공란 있어요. 눌러보시면 전체가 다 드래그가 됩니다. 그럼 문제를 어디 보시냐면 여기 밑에 첫 번째 1작업 문제 보시면 모든 서식에는 굴림 11포인트 하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해줍니다. 미리. 굴림 11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시고 숫자 오른쪽 정렬은요. 데이터를 타이핑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답안 시트 이름은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글씨를 써야 돼요. 이제 시트 탭 이름을 바꾸는 건데요. 먼저 복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컨트롤 꾹 누르고 마우스로 이 시트 2를 잡고요. 잡아서 당겨서 마우스를 먼저 놔주세요. 그럼 복사가 되죠. 한 번 더 복사해 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잡아서 딱 놔주세요. 시트 1 제목은 제1작업 더블 클릭 해주시고 또 제2작업 더블 클릭 제3작업 그 다음에 제1작업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제4작업은 그래프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할게요. 관리번호 위치가 B4셀에 시작이 됐죠? 그럼 B4셀을 클릭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여기죠? 탭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번호에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열로 넘어갈 때는 탭으로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또는 방향키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으로 넘어가실 때는 엔터 치면서 하시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방향키보다. 그래서 저는 제목줄을 다 쓰고서 나머지 데이터를 입력하는 편입니다. 여기서는 셀 안에서 엔터를 쳐야 돼요.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럼 셀 안에서 엔터를 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셀 안에 두 줄로 들어갔죠. 나머지 데이터도 다 써주세요. 자, 여기까지 쓰시고, 이 밑에 부분은 이제 3개의 셀이 합쳐진 상태예요. 그럼 3개의 셀을 드래그를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내가 실수로 뭐 이렇게 4개의 셀을 합쳤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거 나눠야 돼요, 다시. 근데 나누는 형식이 아니라, 병합한 거를 해지한다. 이런 의미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타이핑을 했고요. 이제 문제를 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이제 글꼴은 한 상태고요. 정렬을 이제 해줄 건데 숫자 표시 형식 들어갈 부분이 이 부분이죠. 보증금과 월세. 계약일은 날짜 형식이기 때문에 이건 숫자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부분, 보증금과 월세 부분만 드래그 하시고 위쪽에 쉼표 스타일이 있어요.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쪽 정렬도 자동으로 되니까 요걸로 누르시는 게 빠릅니다. 그 다음 제목은 요 한라 오피스텔 보고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1, 2, 3행이 요 나머지 5, 6, 7 요쪽 라인에
행보다 좀 더 넓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도형을 찾아서 그려볼게요. 도형, 사다리꼴, 삽입 들어가서 도형을 찾습니다. 사다리꼴은 기본 도형에 여기에 있죠? 누르시고 지금 B열부터 G열의 중간 부분까지 그려졌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치에 맞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 2, 3행을 잡고 드래그를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살짝 늘려보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적당한 크기로 늘려주시고 글씨를 쓰면 됩니다. 자, 먼저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써져 있네요. 도형 서식 들어가서 도형 효과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한라 오피스텔 입력을 하고 도형을 다시 클릭하시면 드래그 상태거든요. 글꼴 굴림 24 굵게 검정색 자동으로 해도 돼요. 채우기는 이 페인트 모양 눌러서 표준색에서 노랑을 눌러주세요. 가운데 정렬은 해주시고요. 세로 가운데 정렬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정가운데에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분도 살짝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살짝 늘려서 맞춰주시고요. 너무 좁은 부분이 있으면요. 이런 느낌이면 되겠죠? 이제 요 문제입니다. 이메일 셀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자, 여기서 이메일 셀은 여기 공간, 빈 공간 아무데나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작업에다가 이 결제란을 완성을 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결제란 표거든요. 저는 이 작업에서 먼저 이렇게 8개의 셀을 잡고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주고 앞에 2개의 셀을 병합해주고요. 그리고 글씨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결제 부분은 좀 좁혀주고 밑에 공백 부분은 좀 더 늘려서 모양을 만들어요. 이게 됐으면 이제 복사를 해주고요. 컨트롤 C 제1작업 넘어와서 붙이는데 그냥 붙이지 않고 홈 탭에 붙여넣기 화살표 들어가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이 3번째 거 있죠. 이게 그림으로 붙이기 기능이에요. 그럼 얘가 도형처럼 마치 그림처럼 따로 움직입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크기나 위치 잘 잡아주시고요. 문제를 끝까지 보시면 단 원본 삭제라고 돼 있어요. 이 작업에다 그린 게 원본이 되는 거죠. 이 원본을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냥 완전히 삭제를 해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1작업 다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주황으로 채우기 문제 B4셀부터 여기서부터 J4셀까지 잡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G14랑 GI14 이렇게 2개죠. 드래그 잡고요. 채우기는 주황 이것도 표준색에서 골라서 누르세요.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는 H14셀 클릭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 아무데나 클릭하면 안 돼요. 여기 써진 대로 H14를 클릭을 하고 유효성 검사를 진행을 하면 돼요. 데이터 탭에 들어가시면 유효성 검사 이렇게 있습니다. 눌러서요.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하시면 되고요. 원본 부분의 드래그는 여기 C5셀부터 C12셀까지 드래그 잡아주면 이 드래그된 범위가 여기가 목록화돼서 표현이 될 거예요. 확인. 목록화라는 게 이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목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거 누르시면 되고 셀 서식 D5셀부터 D12셀까지 드래그 잡고 오른쪽 클릭 셀 서식 여기 중간 밑에쯤에 있습니다. 창이 하나 떴죠? 자, 여기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평을 표시하시오. 예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숫자로만 표현이 되어 있죠?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요. 여기 샵이 처음에 보이는 거 있죠? 샵 0 요거 누르시고 끝에다가 큰 따옴표 하고 써야 될 글씨는 평이죠. 평.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아주면 여기 미리 보기 형식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됐는지 보시고요. 맞죠? 일단은 숫자 다음에 평 나오게끔 확인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도 숫자였죠. 그러고 보니까 홈에서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름 정의 문제 D5부터 D12 요 드래그된 상태에서 하면 되겠네요. 이름 정의는 여기 이름 상자 칸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지우고요. 크기 엔터 여기 이름 정의입니다. 여기 이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실수로 내가 이름 정의를 엉뚱한 데다 했다. 그러면은 그걸 편집을 하거나 삭제를 해서 다시 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건 어디에서 하냐면 수식 탭에 보시면은 여기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정의도 여기서 할 수는 있는데 여기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고 이름 관리자 들어가 보시면 이름 정의를 한 게 하나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삭제를 하시거나 삭제해서 다시 하시거나 아니면 편집을 해서 이 범위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내가 범위를 잘못했다 또는 이름을 잘못 썼다 그랬을 때 그래서 수정은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첫 번째 조건 문제는 끝났고요. 이제 함수 한번 해볼게요. 함수. 1번 문제 순위 여기죠?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랭크. 일단 는 하시고 랭크 쓰시고요. 랭크 월세의 내림차순 순위죠? 그럼 월세 이 첫 번째 값을 찍으시고 심표 범위를 잡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잡아도 되고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드래그를 잡아도 돼요. 어쨌든 이 범위가 잡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범위를 이제 잡습니다. 잡고 이 상태에서 F4를 딱 눌러주시면 이 샵 표시가 네 군데가 다 붙죠?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해주세요. 이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 범위를. 심표. 내림차순 순이죠? 내림차순으로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 값의 순위는 이 중에서 6등이라고 나왔어요. 채우기를 해볼까요? 여기 끝에다가 마우스 대시고 쭉 잡아서 당겨주세요. 얘가 1등이네요. 2등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 해보시면 요 값이 파란색 값이 이렇게 내려갔죠? 요건 고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채우기 핸들 한 대로 쭉 같이 따라오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는 어때요?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정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값도 이 중에서 비교를 했을 때 몇 등? 2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절대 참조하는 부분이 이 범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순서도 잘 지켜주세요. 공식에 맞게. 자, 관리보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주거, 2면 사무실, 3이면 상가. 자, 추주 함수 나왔고 라이트 함수 나왔어요.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를 구하려면 라이트 함수가 적정하겠죠. 라이트부터 먼저 해볼까요? 관리번호가 여기 있죠. 찍으시고 심표.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글자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글자를 하나를 가져오는 상황이잖아요. 그 값이 1이면 어쩌고 2면 어쩌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글자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한 글자만 비교해보면 되는 거니까 요 끝에. 그럼 오른쪽에서 한 글자 추출하면 되겠죠. 그럼 1.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내가 확인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엔터 2. 내가 원하는 숫자는 일단 확인이 됐어요. 이제 요 앞에다가 if 함수 쓰시고 if는 공식이 뭐예요? 조건, 참, 거짓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그럼 조건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관리번호 마지막 글자는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근데 이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이라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조건을. 그러면 는 한따한패하고 1과 같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주거죠. 근데 if 문제가 아니네요. 추주 문제예요. 추주. if였으면은 여기서 는 1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추주 문제예요. 추주는 좀 다른데요. 추주는 그냥 자동으로 이 값이 1이면을 먼저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표 찍을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심표. 그럼 여기서 1인 경우를 그냥 써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요 값이 1이면 여기다 바로 추출할 글자를 쓰란 뜻이에요. 이게 오히려 if보다 간단할 수는 있어요. 자, 주거 쓰시면 되고 1이면 주거죠. 그 다음 여기서 심표를 찍으면요. 바로 2에 대한 값을 쓰라고 나오는 거예요. 2에 대한 값을 바로 써라. 2면 뭐예요? 사무실 나오면 되죠. 사무실. 이게 더 if보다 쉬울 거예요. 자, 심표. 이번엔 뭐예요? 3인 경우 써라. 나온 거예요. 이 값이 3이면 여기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상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표 또 찍으면 이제 4인 경우 쓰라고 하는데 우리 4인 경우 있어요?
없죠. 그러면 쉼표를 쓰지 않고요. 여기서 가로 닫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추주 문 닫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추주의 공식은 뭐예요? 첫 번째 기준되는 숫자 값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덱스 넘버 나오죠. 그러니까 기준되는 숫자 값, 이 값이 1인 경우는 이 첫 번째 글씨 추출, 이 값이 2인 경우는 두 번째 글자가 추출, 이 값이 3인 경우면 이 세 번째 글자가 추출되게끔 해주는 게 추주, 초이스, 선택하다, 그런 함수입니다. 사무실이 나왔다는 건 2라는 값이 나왔다는 뜻이겠네요. 체육인들 해주시고, 맞죠? 요거는 상가가 나온 건 요 끝에가 3이었네요. 그죠? 3번 문제입니다. count if 함수 나왔고요. 크기가 35 이상인 걸 찾겠다. 요게 조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count if 써주시고, count if 공식은 조건 범위 잡고 쉼표, 조건 쓰면 됩니다. 그럼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크기 35 이상. 그럼 크기에 대해서 뭔가 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조건의 범위가 되겠죠. 범위를 먼저 잡고요. 쉼표, 큰 단표 해주시고 이제 조건을 쓸 거예요. 35 이상, 그럼 이상 표시하시고 35, 큰 단표 닫아주면 이 범위 중에서 35 이상인 것만 찾아서 그 개수가 몇 개인지 찾겠다. 이런 뜻이 돼요. 이 카운트가 이제 개수잖아요. 가로 닫고 엔터. 4개. 35 이상은 4개래요. 여기서 엔드 연산자 나왔고요. 이렇게 숫자만 나올 게 아니라 끝에 개라는 글자도 붙여라. 그럼 여기 끝에다가 엔드 연산자 쓰시고 큰 따옴표, 개 한 다음에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가끔 이렇게 가로까지 닫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함수를 더 쓴 게 아니라 그냥 이 연결자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연결자만 하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이렇게 4번 문제, 시그마 부동산 월세 평균. 평균이면 에버리지 함수 나왔겠네요. 근데 뒤에 에버리지예요. 뒤에 에버리지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서 이는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평균부터 구해볼게요. 시그마 부동산 월세 평균. 그럼 시그마, 여기 시그마가 3개 나왔네요. 그러면 시그마 3개에 대한 이 월세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이 3개에 대해서만. 먼저 범위를 잡아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데이터베이스 범위는요, 이 제목도 다 드래그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 제목에 따라서 얘가 계산을 해주거든요. 위치를 선정을 하고. 그 범위를 이렇게 크게 잡으시고, 월세랑 우리 거래부동산 필요하잖아요. 이 조건에 맞춰서 만들려면. 쉼표. 중간에 이제 필드. 필드는 내가 직접 구할 평균. 월세 평균 구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월세 제목에 해당되는 이 숫자 줄 중에서 평균을 구하겠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필드에 제목을 하나 클릭해 주시면 되고, 또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있죠? 범위 중에서. 그럼 여기를 네 번째 열이다. 4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제목 누르셔도 되고. 쉼표. 마지막은 조건이에요. 조건은 시그마 부동산인 것만 찾아야 되죠. 그럼 거래 부동산은 시그마인 것만 찾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D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D 에버리지, D 썸, D 카운터, 뭐 D 맥스, D 민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D로 시작하는 함수들. 그건 공식이 다 이래요. 똑같아요. 범위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어디 필드에 대한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냐. 마지막은 조건이에요. 가로 닫아주면 이 시그마 이 3개에 대한 월세의 평균을 구했을 겁니다. 엔터.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이 반올림, 라운드 함수 이용해서 이런 숫자 값이 나왔으면은 이게 1, 10회. 그러니까 여기 100의 단위에서 반올림해서 1000단위까지 구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 앞에다가 라운드. 라운드는 먼저 숫자 값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쉼표, 어디서 반올림 할 건지 정해주면 돼요. 라운드 함수 공식은 그래요. 숫자 값이 먼저 나오고 기준되는 숫자 값, 그리고 끝에는 어디서 반올림을 할 거냐. 쉽게 보는 방법은 뭐냐면 이 결과값 있죠. 0이 몇 개 있죠? 3개죠? 그러면 -3 해주면 됩니다. -3. 근데 만약에 이 값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때요? 소수 한 자리까지 표현됐죠.
소수 한 자리. 소수점에 대한 거는요. 한 자리다 그럼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소수 한 자리까지 표현이 되고요. 그럼 3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양수로 3.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수값에서 반올림이 들어간 상태잖아요. 근데 0이 3개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여기 0이 하나만 딱 떨어졌어요. 그럼 마이너스 1. 0이 2개예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끝에 세 자리만 0으로 표현이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자리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도 심표 스타일 한번 눌러줄게요. 5번 문제 맥스 함수 쉬운 함수 나왔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쉬운 것들은. 최대 월세. 월세의 최대값 구하는 거네요. 그럼 월세 부분 드래그 쫙 잡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끝. 6번 문제. 브이로컵 먼저 쓰시고요. H14셀 먼저 찍습니다. 나온 대로. 심표. 검색할 값을 먼저 찍는 거예요. 이거 검색하겠다. 그럼 검색할 값은 이 동호수였죠. 그럼 동호수 있는 데부터 드래그 잡으시면 돼요. 어디까지? 우리 월세 구해야 되죠? 월세까지. 이만큼. 심표. 범위 잡은 거예요. 열번호. 우리 월세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는 이 월세를 구해야 돼요. 6, 여섯 번째 거 구할 거야. 이렇게. 심표. 정확히 일치로 해주세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동호수 B407에 대한 월세는 75만원. 이것도 심표. 보시면 동호수 B407 월세는 75만원. 이 동호수는 우리 목록화 있잖아요. 다른 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7번 문제.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행 전체에 대해서 뭔가 해야 돼요. 그러면 제목을 빼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만 행 전체를 다 드래그 해주시고요. 홈에 보시면 이 중간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새 규칙 누르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누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까지 온 거예요. 여기 밑에 이제 조건을 해야겠죠? 보증금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첫 번째 것만 하나 찍으셔야 돼요. 보증금에 대해서 F4 두 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바로 F4 두 번. 하나, 둘 해주시면 이 열 부분만 고정을 시키는 상태가 됐어요. 행은 풀려 있죠? 이게 열 고정을 한 거거든요. 행은 고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5행부터요. 6, 7, 8, 9, 10, 11, 12까지 쭉 검사를 하게 돼요. 얘가. 지열에 대해서만.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또 풀려 있으면요. 나머지 숫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확인하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증금에 대해서만 지금 검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증금 열 라인을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행은 풀어놔야 되는 게 이 5행만 검사할 게 아니죠. 5부터 12행까지 다 쭉쭉 보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 부분은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줄 하나만 찍으시고 F4 두 번. 또는 그냥 클릭한 다음에 요 가운데 것만 지우세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 조건 써야겠죠? 1,500만원 이상인 그럼 이상 쓰시고 1,500만원 심표 찍으시면 안 돼요. 심표 찍으면 조건 2개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글꼴, 서식, 글꼴 굵게 파랑으로 이것도 표준색에서 확인 해주면 여기서부터 검사 들어간 거예요. 1,500만원 이상 어딨지? 요건 패스하다. 여기 있네. 색칠쭉. 패스, 색칠쭉. 이렇게. 행 전체를 우리가 해달라고 전체를 드래그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행 전체가 다 색칠이 됩니다. 이렇게만 드래그하고 했으면 여기만 색칠되고 끝이에요. 그래서 행 전체라고 나오면은 먼저 드래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뭘 보시냐면 여기 출력 형태 보시면 테두리 들어갔죠? 전체 드래그 잡으시고요.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시고 바로 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행 전체 잡았던 것처럼 여기 제목 빼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굵은 테두리 한 번 더 넣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각선은 셀 서식 들어가시면 돼요. 테두리 있죠?
대각선 하나, 두 개. 확인. X 표시 대각선. 이러면 1작업 끝입니다. 1작업 몇 점짜리였어요? 240점 들어온 거예요. 2작업입니다.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까지 드래그 잡으시고 복사 컨트롤 C 제 2작업 시트에 B2 여기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또는 엔터 치셔도 돼요. 자, 요거 샵이 나온 거는 좁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적당하게 여러분 늘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목표가 찾기 문제인데 B11부터 G11까지 드래그해서 병합하고 월세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H11셀에다가 평균을 구하시오. 에버리지 함수네요. 간단한 함수죠. 어디예요? 월세 전체 평균이네요. 이렇게 이러면 끝이잖아요. 엔터 구했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테두리 넣으라고 써져 있네요. 테두리 한번 넣어주시고 모든 테두리. 그럼 목표가 찾기 하기 위한 준비만 끝났고요. 이제 요 문제 보시면 돼요. 월세 원 전체 평균이 우리 전체 평균 구한 거 있죠? 요거 누르신 다음에 데이터 가상 분석 들어가시면 목표값 찾기가 여기 숨어 있어요. 누르시고 자 수식셀은 방금 구한 평균을 찍으시면 되고요. 찾는 값은 뭐예요? 88만 원이 되려면 써져 있네요. 이것도 쉼표 없이 그대로 쓰시고 값을 바꿀 셀 B407의 월세 B407의 월세 예죠?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문제 보면서 확인 그러면 88만 원이 되려면 이 월세가 83만 원 정도가 되어야 이 전체 평균이 88만 원이 나온대요. 이게 목표가 찾기입니다. 고 필터 문제. 거래 부동산이 나래가 아니면서 또 계약일이 25년 9월 20일 이후. 거래 부동산이랑 계약일 요 두 개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죠. 두 개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C 조건은 B14셀 여기다 붙이시고 시작을 하세요. 직접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게 오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답이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그대로 갖다 놓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직접 써도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띄어쓰기 하나에 점 하나 잘못 찍어도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요거를 똑같이 그냥 복사하는 게 낫습니다. 자, 나래가 아니다. 아니다 표시는 어떻게 하죠? 이게 아니다 표시예요. 그 다음에 나래 쓰시면 되고요. 그럼 나래가 아닌 걸 찾을 거예요. 다음 계약일 이후라는 거는 해당일 포함 써져 있죠. 이후는 그럼 뭘까요?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이상이죠? 이상 이 날짜 형식을 똑같이 지켜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엔터 좀 좁으니까 늘려줄까요? 이렇게 아니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전 나란히 썼고요. 만약에 아니거나 그건 뭐예요? 오어 형태죠? 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하나는 밑에다 써주시면 돼요. 그럼 조건의 범위는 이게 될 건데 지금 아니면서 그리고 표현이죠? 그래서 나란히 써줬습니다.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 볼게요. 고급 누르시고 데이터의 고급 다른 장소 복사 찍고 목록 범위는 평균 구한 라인은 빼고 이만큼만 잡으셔야 돼요. 여기 잡으면 안 돼요. 땡이에요. 조건 범위 클릭하시고 조건 열심히 한 거 드래그 복사 위치는 어디예요? B18셀 누르시고 그대로 확인하시면 조건에 맞는 것들만 추출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를 끝까지 보세요. 자료에 동호수, 크기, 거래부동산, 월세 요것만 추출해야 된대요. 그러면 관리번호, 계약일, 보증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드래그 잡으시고 오른쪽 클릭 삭제, 왼쪽으로 밀기 확인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도 끝이에요. 이 작업 몇 점? 80점. 3작업입니다. 제1작업 시트 동일한 범위죠? 복사해서요. 제3작업 B2셀. 자, 여기도 늘려주시고 예쁘게. 부분합이에요. 근데 정렬을 먼저 하고 시작해야 돼요. 출력 형태처럼. 그럼 출력 형태를 볼까요? 보시면 여기 좀 진한 글씨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평균, 개수 이런 함수가 들어간 것 같은 라인 있잖아요. 이 열을 기준으로 정렬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거래부동산이 기준점이 될 겁니다. 정렬은. 드래그 다 잡으시고 데이터에 정렬. 기준 뭐라고 했죠? 거래부동산.
그래서 오름차, 내림차는 헷갈리신다. 그러면 오름차도 했다가 내림차도 했다가 찾으시면 돼요. 오름차 해볼까요? 나래, 시그마, 월드예요. 맞나요? 거꾸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림차 바꾸세요. 확인, 월드, 시그마, 나래. 이제 됐죠?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몇 초 안 걸리니까. 드래그 잡으시고 이제 부분합 들어갈 거예요. 데이터 오른쪽 끝에 부분합.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룹할 항목 있죠? 이거는 방금 정렬한 거 기준으로 갈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바꿔놓고 얘는 이제 건들지 않아요. 이제 함수 보겠습니다. 동호수의 개수와 월세의 평균이잖아요. 동호수 개수부터 해볼게요. 동호수만 체크, 나머지 체크 풀고요. 함수는 개수로. 확인. 자, 하나 구했고 이 상태에서 바로 부분합 다시. 두 번째는 뭐예요? 월세의 평균이죠? 요거 건드는 거 아니에요? 월세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리고 평균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버리면 방금 구한 개수는 사라지고 평균만 딱 들어갑니다. 월세의 평균만. 그러면 안 되죠. 누적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면 누적이 됩니다. 확인. 이렇게 누적돼서 평균이 또 표현이 됐어요. 그럼 1번 문제 끝이에요. 2번 문제 개요 윤곽 지우시오. 그 왼쪽에 뭔가 지저분하게 나온 이게 이제 개요 윤곽이라고 하는데요. 부분합 구했던 거 왼쪽에 보시면 그룹 해제라고 있어요. 눌러서 개요 지우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윤곽이 안 보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이건 사실 볼 게 없어요. 이 정도 오면은 똑같습니다. 4번 넘어가셔도 돼요. 자, 4작업 넘어갈게요. 3작업 몇 점이에요? 80점. 자, 쭉쭉 들어오고 있어요. 점수. 벌써 A등급 나왔어요. 만점, 거기까지 다 맞았다면, 그죠?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의 A등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까지 좀 해줘야 안전하게 A등급 받을 수 있겠죠. 1작업 넘어올게요. 차트는 처음에 범위를 잘 잡아야 되는데요. 범위 잡는 방법은 이 차트 출력 형태를 보시면 돼요. 출력 형태 요 밑에 라인 보시면 그 B407부터 해서 이렇게 라인들이 있고 그리고 범례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럼 B407이면 동호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크기와 월세까지 필요한 상황이에요. 요거랑 요렇게. 그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6개의 행만 가지고 와야 됩니다. 드래그 잡으실 때 요건 나란히 되어 있죠. 그럼 나란히 있는 건 나란히 잡을 거예요. 그럼 B407이랑 여기 A랑 7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드래그입니다. 이렇게 703 요거는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까지 일단 드래그를 해서 떼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랑 610이랑 308 이렇게 잡으면 되죠. 컨트롤 아직 안 뗐어요. 우리 월세 아직 안 잡았거든요. 그 다음 여기 드래그 쭈루룩 된 건 쭈루룩 잡으세요. 하나하나 클릭 잡지 마시고 또 요것도 쭈루룩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 컨트롤 떼고 삽입 들어갈게요. 이제 차트 넣어야 되죠. 차트는 1번 문제 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형. 그럼 세로 막대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 그럼 좀 예쁘게 잘 나왔죠? 그러면 1, 2문제가 끝난 거고요. 3번 문제. 위치. 여기 위치 그룹 보이죠? 차트 이동 누르시고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확인. 그럼 제4작업 나왔고 얘는 끝으로 옮겨줍니다. 4번 문제. 차트 디자인. 빠른 레이아웃 눌러보시면 이게 레이아웃 1이고요. 우리는 레이아웃 3이죠. 요 세 번째 거 누르시고 스타일 1. 요거는 스타일 1이고 요건 2겠죠? 우린 스타일 1을 눌러주세요. 정확하게. 그럼 4번 됐고요. 5번. 영역 서식. 차트 영역과 그리고 그림 영역 요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 서식 탭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차트 영역 잘 클릭되어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차트 영역부터 풀어볼게요. 홈,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는 서식에서 합니다. 뭔가 꾸미는 건 다 서식이에요. 도형 채우기의 질감, 파랑 박엽지, 여기 있죠? 이게 거의 파랑 박엽지가 잘 나와요, 여러분. 아니면 요거 분홍 박엽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죠. 차트 영역 말고 여기 그림 영역을 찾으세요.
여기 있죠, 두 번째. 누르시고.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 여기 흰색 배경 1이거든요. 이름이 똑같죠. 누르시고. 5번도 끝났어요. 6번. 제목은 여기 밑에 제목을 봐야겠죠? 제목 글씨부터 먼저 쓸까요? 드래그 잡으시고 글꼴, 굴림, 그 다음에 굵게 20. 채우기. 꾸미는 건 서식이죠? 채우기는 흰색 넣으시고 테두리는 윤곽선에서 검정 넣으시면 되거든요. 자동 하셔도 돼.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돼요. 그럼 6번도 됐어요. 7번. 이 첫 줄부터 먼저 해볼게요. 차트 종류를 변경. 그러니까 종류 변경이 어쨌든 차트 디자인 들어가 보시면 여기 차트 종류 변경 있어요. 누르시고 그래서 혼합 바로 들어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들어오세요. 혼합. 월세의 차트 종류를 바꾼다. 월세면 요거 주황 색깔 이거죠. 이거를 뭘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 그냥 꺾은 선이 아니에요. 네 번째 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요. 정확하게 있어요. 누르시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고 이거 체크하면 돼요. 지금 차례대로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문제만 잘 읽으시면은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다음 여기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은 이 동그라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동그라미들 있죠. 눌러보면 이렇게 다 선택돼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어디로 가느냐? 오른쪽 클릭하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런 창이 나와요. 페인트 모양 눌러서 표식 누르시고 표식 옵션. 기본 제공은 동그라미거든요. 이거를 마름모로 바꾸시면 돼요. 크기는 몇? 10. 엔터. 이렇게. 일단 레이블 값. 값 표시는 이제 출력 형태를 좀 봐줘야 되는데 여기에 값이 하나 들어갔죠. 55평. 이게 꺾은 선일까요? 아니면 이 막대에 대한 글씨일까요? 헷갈리면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세요. 얘는 135만 원 나왔죠. 그럼 여기 막대 55평. 그럼 막대에 대한 값 표시겠네요. 그럼 막대를 클릭을 하시고 근데 다 선택됐어요. 지금 막대. 얘만 다시 한 번 더 클릭. 그럼 이것만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차트 디자인의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이게 값 표시하는 겁니다. 레이블. 이 값이라는 글씨가 없으니까 왠지 못 찾을 것 같죠. 근데 여러 번 반복하시면 레이블이다. 그냥 마우스가 자동으로 갈 거예요. 연습 많이 하세요. 위치는 이거 하는 게 맞겠죠. 바깥쪽 끝에. 이게 똑같죠. 누르시고. 그럼 우리 몇 번 문제? 우리 7번 문제 두 번째 줄이 끝났어요. 눈금선. 눈금선은 이 눈금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 선 되게 얇게 보이는 거. 요 클릭하기 어렵다. 저 마우스 컨트롤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서식에서 여기 화살표 우리 위에 문제에서 이제 차트 영역이랑 그림 영역 눌러봤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눈금설이라는 글씨가 한 개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저와 같이 이렇게 클릭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선 스타일은 파선이에요. 오른쪽에 이 창 아직 떠 있죠?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여기 파선 네 번째 거죠? 누르시면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파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이에요. 축은 어딜 보냐면 이 숫자 맞는지 보란 뜻이거든요. 양쪽에. 그럼 출력 형태 봐야겠죠. 여기서는 0평부터 시작해서 60평까지 들어갔고 10평씩 차이가 났어요. 일단 여기는 맞나요? 왼쪽 축은 문제 없죠. 오른쪽 축은 어때요, 여러분? 다르죠. 이 빼기 표시가 회계의 0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0부터 150만 원. 얘부터 안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 선택은 일단 하셨나요? 이 축서식 이 라인에서 차트 그림 있죠. 막대 그림 누르시고 축 옵션 누르시고 최소값은 0 그대로 가고요. 최대값은 150만 원으로 엔터 치시고 이거 최소가 또 바뀌었네? 요거 0 다시 써서 엔터 치시고 괜찮아요? 요거 글씨 나와도 괜찮아요? 글씨가 너무 커지면 숫자 값이 너무 커지면 이렇게 지수로 표현이 되거든요. 요거 그냥 무시하시고요. 작업 계속 진행하세요. 지금 보시면 30만 원씩 차이가 났어요. 그럼 30만 원으로 엔터.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되니까요. 요건 관계없습니다. 그럼 150만 원이 최대값이 되고 0부터 3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제 이 축도 됐어요. 8번 문제.
법내명을 변경하고, 법내명을 뭘 변경하라는 거냐면 우리 거랑 이 출력 형태를 비교해 보시면 뭐가 좀 다르죠? 우리 거는 월세에 엔터가 들어가 있고 얘는 왜 엔터가 안 들어갔어요. 이 법내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네, 클릭을 하고 여기서 법내 보인다고 이거 들어가 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건 서식은 뭐라고 했어요? 꾸미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꾸밀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선택으로 갑니다. 그럼 창이 하나 나오고요. 뭐가 어지럽지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월세 1에 대해서 글씨 변경이거든요. 이걸 누르시고 편집을 들어갑니다. 그럼 계열 이름 쓰라고 나오죠. 지금 연결된 값이 이 H4란 말이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엔터가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출력이 되는 거니까. 월세 1 우리 엔터 썼었잖아요. 이걸 그냥 지웁니다. 지웠죠. 쓰세요. 월세 1. 그냥 직접 쓰면 돼요. 확인 하면 한 줄로 표현이 됐고요. 8번도 끝. 9번 도형은 이거 얘기하는 거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 설명선 삽입에 도형 찾아야죠. 여기 설명선 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보통 이거 나와요, 여러분. 이거 잘 나옵니다. 자, 위치는 맞는 위치에다가 얘네요. 예쁘게 잘 그려주시고 요 정도 크기인가요? 이렇게 놓으시고 노란색 모양 조절점 있죠? 이거 잡으시고 당겨주세요. 움직이죠?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요거 테두리만 들어가는 애 있죠? 요거 하나 그냥 누르세요. 뭐 꼭 초록색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첫 번째 라인 중에서 아무거나. 가장 빠른 계약일 쓰시고요. 도형 클릭하시고 홈에서 가운데 정렬 2개 다 누를 수 있는 거 아시죠? 가운데 정렬. 정가운데로 해주세요. 우리 1작업에서 제목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끝인데요. 10번 문제가 있잖아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이건 뭘 보면 되냐면 이 막대가 얘는 좀 퉁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얇죠. 요거 바꾸란 뜻이에요. 막대 클릭하시고 전체 다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도 보시면 간격 너비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거 100 정도 하거든요. 엔터. 그럼 100 정도 뚱뚱해져요. 여러분도 그냥 100으로 하세요. 이거는 정해진 건 없지만요. 그냥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보이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또 마지막 저장까지 잘 해주셔야겠죠. 저장은 틈틈이 10분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뭐 10분마다 하는 게 난 귀찮다. 그럼 1작업 끝내고 저장 한번, 2작업 끝내고 저장 한번, 3작업 끝내고 저장, 4작업 끝내고 저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